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신동민 기자입니다. 저희는 드디어 오늘 이 아이오닉 6 시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 8월 22일 사전 예약 첫날에만 무려 37,000대라는 어마어마한 국산차 중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러시겠죠? 자, 이전의 기록은 아이오닉 5가 세웠던 23,760대입니다. 와, 근데 그게 불과 1년 반 전이거든요. 1년 반 만에 이렇게 된다고? 대단한데? 모양은 아이오닉 5가 더... 네, 사실 이 차가 디자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누구는 포르쉐를 닮았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이런 디자인 논란까지도 흥행에 도움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EV6가 1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또 주문이 밀리면은 2024년에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 차를 받은 지 한 18분 됐나요? 15분 정도 됐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딱 처음 받는 느낌은 승차감이 더 좋아졌다. 아이오닉 5나 EV6보다 승차감이 훨씬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아이오닉 5는 대체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줬는데 EV6 같은 경우는 다소 단단하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되게 날렵하게 생기고 이래서 좀 더 단단하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성별을 가리지 않고 또 나이 많은 분 적은 분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코너링을 할 때나 발진을 할 때 이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아이오닉 5나 EV6, GV60보다 높이가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더 낮아졌겠죠. 급격한 움직임을 줄 때나 또 급가속을 할 때, 또 코너링을 할 때 무게중심이 더 아래에 잡혀있는 것이 차이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전기차들이 큰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있다 보니까 이 하체 안정감, 그리고 하체를 눌러주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이 차는 높이를 더 낮게 만든 세단형의 전기차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오닉 5나 EV6보다 그런 장점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이오닉 5에 이어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설치를 했죠. 아이오닉 5에서는 스크린을 문짝에다 달아놨었습니다. 액자처럼 달아놨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엉거주춤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뒤에 먼지가 또 많이 끼기도 하고 떼서 어디 갖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는데, 아이오닉 6에서는 스크린을 실내에 어떻게 배치하면 괜찮은가를 아주 모범적으로 해답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양쪽 끝에 날개 모양으로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타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게 은근히 편하네요. 하지만 그 동승석 쪽에 있는 스크린은 제가 잘 볼 수 있는데, 이 운전석 쪽의 스크린은 이 스크린이 약간 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각도가 이렇게 좀 제 얼굴 쪽으로 좀 더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네요. 그 외에는 스크린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OLED 스크린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적고 아주 쨍한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 가지 좀 아쉬움이라면 아이오닉 6 자체는 되게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유선형으로. 이 사이드 카메라는 좀 되게 각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 공유 이런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선택한 것 같은데, 글쎄요, 아이오닉 6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군요. 조작하는 방식은 기존 사이드 미러와 같습니다. 글쎄요, 이 카메라가 좀 많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작을 해서 카메라가 좀 더 위를 보게 하고 싶은데 더 안 올라가네요. 여기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 카메라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비 오는 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 거울 표면에 물이 맺히면 거울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카메라를 달면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그래서 훨씬 안전합니다. 밤에도 잘 보이고요. 이 차는 높이가 1495mm로 소나타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나 다른 해치백형 전기차보다는 좀 낮아요. 이 전기차들은 밑에 배터리가 아주 두껍게 들어가기 때문에 천장이 낮아지면은 실내 공간이 그만큼 좁아지잖아요. 또 현대자동차가 되게 잘하는 게 또 공간 뽑아내기 이런 건 진짜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 이게 일반 세단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공간감 자체는 아반떼보다 약간 크고 소나타보다 조금 좁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시트가 약간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낮출 수 있나? 여기서 더 낮출 수는 없어요. 지금 시트 포지션이 제일 낮은 상태인데 소나타보다는 좀 더 시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낮게 내려가면 아마 좀 시야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첫인상은 1열 공간의 어떤 그 착자감은 공간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다. 네, 지붕이 낮아졌고 시트가 은근히 좀 높은 포지션인 것 같은데 이런 걸 감안해도 실내 공간이 나름 쾌적하다.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아이오닉 6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입니다. 20인치 휠을 달았고요. 풀옵션입니다. 여기에다가 250만원을 추가하면은 H트랙 4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뒷차축에만 전기 모터가 있지만 그걸 선택하면은 앞차축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최고 출력 325마력을 냅니다. 아이오닉 6는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두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롱레인지는 77.4kWh 배터리를 얹고 스탠다드는 53.0kWh 배터리를 얹습니다. 롱레인지 후륜구동 18인치 휠 모델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24km입니다. 그리고 WLTP 기준으로는 610km 정도 되고요. 610km라 국산 전기차가 610km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는 20인치 휠을 신었고 또 4륜구동이기 때문에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452km입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롱레인지 4륜구동 20인치 휠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52km가 아닌 420km입니다. 자, 뒤에 타이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칸 멋있다. 타이칸은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타이칸은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소롭겠지 아마. 근데 우리도 타이칸이 가소롭지. 왜냐면 저 차는 400km 갈랑말랑 하니까. 저희는 후륜구동이면은 600km 넘는데 WLTP 기준으로 저 차가 섰을 때쯤 우리는 한 100km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가속을 해볼까요?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4륜구동 모델의 20인치 휠인데 325마력입니다 와, 325마력. 이 소나타보다 작은 차에 325마력. 오우, 부담스러운데요? 아반떼 N도 탔을 때 진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차. 근데 무게로 따지면은 이 325마력이 적정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가솔린 차들 중에 2톤쯤 되는 차들을 살펴보면 뭐 펠리세이드, 혼다 오디세이 이런 차들인데 대부분 290마력이나 혹은 뭐 300마력을 좀 넘는 그런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들은 마력이 높아도 그렇게 야 저런 거 어떻게 타봐 막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 고성능 차들처럼 막 서스펜션 엄청 딱딱하고 막 소리 크게 나고 막 이런 차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고출력 차들에 대한 어떤 접근이 되게 쉬워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자, 방금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서 살짝 가속을 해봤는데 진짜 이거는 전기차의 가속 능력에 맛을 한번 들이고 나면은 그 막 우락부락 하면서 무앙 하면서 막 나가는 그런 차들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아주 이 쾌적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이 파란피를 가진 이런 느낌의 가속감은 너무 좀 삭막해 보이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일반인 입장에서 엔진 크고 이런 고성능 차들은 한번 속도를 올려놓으면은 내가 막 통제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장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종 이런 안전장치들이 더 쉽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가속 능력 되게 좋습니다. 네, 지금 회생제동을 최대로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급하게 가속을 하면 회생제동 단계가 최고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 회생제동을 확 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력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서서히 회생제동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게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감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달릴 때는 회생제동이 되게 강하게 걸리다가 갑자기 가속을 했을 때는 회생제동이 안 걸리니까 되게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르막을 한번 쫙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르막이 뭐냐 도대체. 오르막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출력이 325마력이니까 이런 오르막 정도는 뭐 그냥 껌입니다, 껌. 저는 제가 지금 EV6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아이오닉 6로 바꿀까? 같은 6인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트렁크가 좀 좁아서 저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사시기에는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달리고 급가속을 할 때 이게 팍 하고
뭔가 좀 부담스럽게, 그리고 내가 통제하지 못할 것처럼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약간 그 순간적으로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나의 가속 명령을 아주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파워트레인 설계하시는 분들, 이런 가속 감각을 설계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디테일이 이런 지점에서 좀 느껴집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코너링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텐데요. 야, 확실히 전기차는 이 기울어짐이 없어요. 예,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네요. 전기차의 장점, 정말 무게중심이 너무 밑에 있어서 이런 코너링을 할 때 되게 매끄럽게 싹 돌아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코너링 할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차. 내가 모르는 길을 와인딩 코스라고 하면 좀 빨리 달릴 때에도 무게중심이 되게 아래쪽에 잡혀 있고 이 매끄러운 주행 감각이 되게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운동 성능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EGMP 플랫폼이 되게 뛰어난 플랫폼이네요. 이게 저희가 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꺾을 때는 오른쪽으로 잘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잘 버텨주네요. 스키드미 날 만큼 속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기울어요. 물론 기본적인 어떤 롤링은 허용하지만 현대차의 어떤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들, 그런 차들이 보여주는 어떤 거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자, 또 다른 첫인상을 말씀드리면 이 스티어링 휠이 은근히 무거워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아직 탄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현대차와 비교하면 천지차입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무게감이 있고 내가 잘못 조작해도 이 차가 잘못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좀 묵직한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림도 되게 두껍기 때문에 아주 그 퍼포먼스를 표방하는 차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와, 무게중심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이건 롤링이 많이 없네요. 진짜로. 이거는 저처럼 운전 못하는 사람도 되게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이 소리 들리세요? 이제 타이칸을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타이칸을 타다 보면은 이렇게 우주선 소리 같은 게 많이 나는데 아이오닉 6에 어울리는 소리를 잘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 EV6도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아이페달을 쓴다는 말은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해놨을 때를 의미합니다. 회생제동을 최대로 해놓고 달리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도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달릴 수 있잖아요. 최대로 회생제동이 걸릴 거라는 기대 때문인지는 몰라도 브레이크가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속을 하고 난 뒤에 회생제동이 최대라 하더라도 회생제동이 강하게 안 걸리거든요. 그 어느 정도 타력으로 달릴 수 있게 놔둡니다. 쭉 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좀 더 강하게 밟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약간 조금 전에는 브레이킹을 많이 하지 않다가 갑자기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낯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빠른 속도로 과속방지턱 좀 큰 걸 넘었는데 움직임이 되게 차분하고 2차 바운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바퀴가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쿵 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퀴를 또 그냥 휙 놔버리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 6는 바퀴를 그렇게 놓거나 거친 감각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에도 되게 부드럽고 탱탱하게 이 감각을 전해주네요. 이렇게 잘 만드니까 아이오닉5 같은 차들도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상을 휩쓸고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5보다 무게중심도 낮고 더 나은 운동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전기차로는 정말 독일차가 부럽지 않다. 아무튼 이 차 정말 잘 만든 차 같아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엄청나게 뛰어난 정숙성입니다.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2차선 도로를 꼬불꼬불한 길을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노면 상태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일어나는 노면 환경이고 여기도 2차선 산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노면 소음을 거의 못 느끼고 있어요. 전기차는 원래 이 바닥이 두껍고 거기에 배터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보다는 확실히 적다고는 하죠. 그리고 엔진도 없고 어떤 전기차들은 좀 싸게 만들려고 바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이 적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봤는데 이 아이오닉 6는
물론 정식 가격이 이제 6천만 원 가까운 돈이긴 하지만 전기차 가격의 40%는 배터리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 차도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2,400만 원은 배터리 값이고 나머지 3,600만 원이 차 값인데 이 정도 정숙성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열 시트까지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했고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바퀴 쪽 방음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노면 소음이 거의 안 느껴져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도 노면 소음은 되게 많이 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도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항상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배터리가 70%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33km네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핸드폰 배터리가 80% 밑으로만 내려가도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기는 뭐 79% 이러고 나는 막 30%인데 제 거 빼가지고 이제 자기 충전하고 그래요. 근데 이 차는 좀 뭐 300km나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차는 없잖아요, 세상에.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BMW 4기통 디젤 SUV를 타고 다닙니다. BMW 4기통 디젤 엔진 특징이 뭐냐면 저속으로 달릴 때는 정말 영락 없는 4기통 디젤이에요. 근데 이 차가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그르르릉 하면서 이 엔진 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6기통처럼 느껴져요. 제가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최소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진짜 BMW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과장을 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포장하고 싶진 않은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전기차는 아직까지 전기차만의 감성이라는 거를 아주 감동적으로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포르쉐 같은 거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을 그 소리를 막 느끼면서 감동을 해가면서 타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런 지점을 애써 찾아야 하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뛰어난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이고 정말 혁신적인 자동차 제조 방법을 통해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됐지만 그 사람이 주지 못한 거는 운전의 즐거움인 것 같거든요. BMW는 그랬잖아요. 한스 짐머한테 이 소리 제작을 맡겨서 한 25세기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를 막 집어넣고 했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내연기관의 그 감성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축적이 되어 온 정말 숙성을 많이 시킨 최고급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이라면 전기차가 주는 감성이라는 거는 아직은 패스트푸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고 운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앞으로 뭐 저희 딸이 제 나이쯤 되면은 운전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27년에 자율주행 레벨 4 그걸 구현하겠다 그랬거든요. 상용화하겠다. 저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 운전 재미라는 게 쓰잘데기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승마는 좀 돈이 있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운전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취미로 너 운전 배웠어?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자, 이 되게 큰 코너를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너무 기분 좋네요. 160km에서 운전할 때나 60km에서 운전할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저 EV6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할까요? EV6 좀 단단하거든요, 승차감이. 그 제네시스 프리뷰 서스펜션. 자, 저희가 코스의 반 정도 왔습니다. 총점으로 따지면 저는 97점 주고 싶습니다. 97점. 3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 근데 그거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이렇게 멀리 달릴 수 있고 그 매끈한 그리고 안정적이고 뛰어난 승차감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감성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겉모습만 보고 굳이 이렇게 디자인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타보니까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샀다고 하면 트렁크 좁은 거 외에는 정말 잘 샀다. 너무 달리는 거 너무 마음에 들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가속도 좋고 멀리 가고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정말 만족스러운 시승인 것 같네요. 자, 이제는 그 경유지에 가서 실내외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